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서점에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완판은 됐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이제 파장이 일 게 분명한데요.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책의 큰 테마는 본인이 검찰 개혁을 하다 보니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에 의해서 권력 비리로 지금 희생양, 순교자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흥분했던 것,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권력 비리 문제는 차치하고 본인의 그 가족과 관련한 입시 비리 등 권력 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의 자범 수준에 가까운 그런 개인 비리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면 재판 중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묵비권을 행사하듯 답변을 안 하고 지금 책을 통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 운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법적 책임과 법적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오히려 책의 소상히 밝히면서 그런 그 가족과 관련한 비리를 설명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이 문제 삼는 거는 조국의 권력 비리 이 문제보다도 내로남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금과 옥조 같은 주장을 많이 내놨습니까? 그런데 말과 행동이 틀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에 이런 책을 쓰면서 법적으로는 재판 중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책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이렇게 나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인식했다라고 말을 못하는 저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4.15 선거 전에 백원우 비서관까지 기소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그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그 후에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광철, 조국, 임종석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그러면서 검사가 무슨 얘기를 쓰냐면은 매우 의심이 가나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이유를 또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과 자기의 개인 비리로 지금 부인이 구속되어 있고 또 자기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서 변호사가 이미 지적하셨듯이 마치도 지금 권력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자기가 개혁의 선봉에 섰다가 마치도 하얀 피를 흘리고 순교한 이차동 같은 인물이라는 식으로 지금 미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지금 이 책에 대해서 다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인턴제 자체가 나쁘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인턴을 통해서 본인이 쓰지도 않은 그 어렵다는 의학 저널의 제1 저자로 올라간 데다가 또 표창장과 관련한 논란은 아마 전 국민이 지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또 하지도 않은 인턴에 대해서 인턴을 했다고 하고 이게 법적인 판단을 받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전부 윤석열 편도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해서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당시에 야당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렇게 대권주자로 키운 것은 그 씨앗은 조국이 뿌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 올라가게 만든 장본인은 추미애라고 해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건 왜 그랬느냐면은 처음에는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소위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진영 논리로 아마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 시스템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비리를 수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한동훈 예를 든다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요청했다 그러는데 검찰총장으로서
검사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협의를 할 상대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속으로 웃음이 나왔던 게요. 아니 한동훈이 왜 못합니까? 이성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지금 신재철이 중앙지검장이 되고 이성윤이 또 거기다가 기소까지 됐는데 지금 승진된다는 설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왜 윤석열이 한동훈 추천한 게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라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 정말 외국어 영어 사전에 내로남불이 영어로 표현된다라는 것이 이제서야 실감이 나고 다시 한번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말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안 읽어보고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건데 우선 대학 1년 후배인 조남관 검사장 등이 연락을 해서 우회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서 읽기에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조남관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모종의 그런 어떤 대화가 소통이 돼가지고 그랬었나라는 추정을 하기가 참 쉬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조남관 지금 현재 대검 차장이죠. 이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그쪽 소위 뭐라 그럴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정권과 매우 일정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당시에 봉하마을까지 찾아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대검 차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꽤 긴밀한 관계라고 대중이 인식했던 시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되고 징계할 때 소위 그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에게 아주 공손한 어조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글을 쓰면서 그 다음부터 또 누굽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의 그런 어떤 패싱 논란 당시에도 나름대로 소신을 밝히고 이래가지고 조남관 했던 거지 이 당시에 조남관 그리고 동부지검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은 모르겠지만 또 실제로 조남관 검사장이 사퇴를 권고했다면 오히려 1년 선배인 조국 선배를 위해서 했는 건가? 라는 여러 가지 상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